이 시국에도 잘 나가는 사람, 잘 나가는 가게들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, 건프로입니다. 최근 외식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맞이하고 있어요.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곡소리를 내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잘 나가는 가게들은 여전히 잘 나간다는 사실,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? 홍콩다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. 이 카페 사장님은 사실 저와 1년 정도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. 제가 창업 박람회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가 아직도 떠올라요. 이 손수 만든 밀크티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강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고 들고 왔었거든요. 이 당시만 해도 사장님은 카페 단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그리 잘 나가는 가게는 아니었어요. 심각한 경영위기 그런 거를 좀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. 장사가 좀 많이 안 됐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 카페가 서울 지역에만 14개가 생겼어요. 지금 현재 10개 점이 오픈했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4곳이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성장한 케이스죠.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창업자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이 와중에 홍콩다방은 어떻게 카페를 10개나 오픈했을까요? 홍콩다방의 컨셉은 아주 단순해요. 이름 그대로 홍콩의 컨셉을 그대로 옮겨와서 재현한 거죠. 이 사장님이 예전 홍콩과 깊은 인연이 있었거든요. 처음부터 잘 나가는 카페는 절대 아니었어요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중간 어려움이 좀 있었죠. 하지만 스스로 극복한 케이스예요.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렇겠지만 나만의 가게를 오픈하면서 2호점을 좀 꿈꿔요. 하지만 이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분도 같은 힘듦을 겪었어요. 2호점이 나가려면 직영점이 잘 되어야 하고 직영점이 잘 되려면 이 확실한 컨셉과 무기가 있어야 했던 거죠. 수시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건 덤이고요. 이분이 홍대에 직영점을 냈을 때 매출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. 6평 남짓한 가게에서 고작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왔으니까요. 다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좀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. 바로 손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. 너무 단순하죠. 하지만 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. 깜짝 놀랄 겁니다. 홍콩다방은 홍콩을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한 컨셉이에요. 그래서 브랜딩 자체가 이 컨셉이 딱 그냥 홍콩이었죠. 그런데 브랜딩이라는 게 내가 이걸로 브랜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예 홍대에 있는 홍콩 유학생, 중국 유학생들을 타깃으로 이 코어 팬을 만들게 돼요. 그러니까 이 홍콩 현지인이 인정한 맛집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였던 거죠. 이 마케팅이라고 할 게 따로 없었어요. 그저 유학생들을 상대로, 현지인들을 상대로 맛, 서비스, 이 재방문에 중점을 좀 둔 거죠.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이 SNS에다가 이 가게를 퍼나르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이미지는 홍콩 현지인이 인정한 제대로 된 홍콩 카페로 거듭나게 됐던 거죠. 여담이지만 이 향후 홍콩에다가 홍콩다방을 입점시키는 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김치찌개 파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. 재밌죠? 어쨌든 수많은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묵직한 한 방은 이거였어요. 늘 이야기했던 바이럴, 입소문 마케팅, 제대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빵 하고 터트린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 브랜딩이 진행되었던 거죠. 실제 홍콩다방의 모든 메뉴는 사장님이 직접 홍콩에서 배워온 레시피로 제조가 되고 있어요. 밀크티, 동륜령, 까이딴자이 등 죄다 홍콩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죠. 보통 우리가 가게를 차릴 때 많이 겪는 메뉴 선택, 레시피 구성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이 맛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망상 속에서 좀 본질을 잊은 창업을 하게 되죠. 인터넷 레시피를 가지고 이 돈을 받고 팔려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좀 도와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 역시 없다는 거예요. 강남 한복판에 가면 하루 사이에도 가게가 바뀌고 한 달이면 정말 못 보던 가게들이 새롭게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. 그 가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물론 높은 임대료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스토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게는 누구나 오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. 영등포 구청역 골목길에 가면 스시아라타라는 가게가 있어요. 오너 셰프인 김현식 셰프님의 가게인데 숙성 스시야 스타일로 좀 유명해요. 처음 생길 때부터 굉장히 핫했어요. TV에도 좀 나왔었고요. 이 호텔급 스시와 숙성회 그리고 기타 요리들을 좀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당시 런치 오마카세가 3만 원이었어요. 3만 원. 지금은 7만 원인가 8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손님이 모범 택시를 타면서 일반 택시 수준의 요금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.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창업시장이 이제는 고수들까지 골목길로 나오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다는 거예요. 과연 모범 택시
택시로 승객을 태우면서 일반 택시비로 요금을 받는데 일반 택시를 탈 사람들이 있을까요? 그만큼 이 본인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창업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. 골목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이 컨셉이 중요하고 또 메뉴의 구성이 8화를 차지해요. 마케팅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. 뭐 중요는 하겠지만 이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케팅은 재방문이 결코 일어나지 않거든요. 마케팅으로 손님을 불러와도 그 손님이 내실 있는 가게에서 재방문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내실이 없으면 마케팅으로 일회성 방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손님을 불러 모으는 건 요행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손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동네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. 그럼 홍콩다방은 어떻게 전략적인 이 출점을 기획하지 않고도 확장이 좀 빠르게 진행되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. 뭐 그건 역시 아주 단순했어요. 손님 만족 이전에 직원을 먼저 만족시켰어요. 아니 주변 사람들을 먼저 만족시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. 이 보통 대부분의 잘 나가는 가게들의 2호점은 본인이 직접 다시 가게를 차리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운영이 돼요.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2호점이 탄생하는 거죠. 홍콩다방 역시도 현재 가족, 손님, 심지어는 뭐 알바로 일했던 20대 젊은 여성이 가맹점을 냈어요. 모두가 끈끈한 정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. 뭐 지금 보시는 이 매장이 20대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가게를 차린 곳이에요. 뭐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알바생으로 일을 할 때 재방문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. 이 소자본 창업이었고 1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에 메리트를 좀 느낀 거죠. 실제 이 매장이 현재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했어요. 유동인구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저렴하거든요. 뭐 얼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못하지만 발품을 열심히 판 덕택인 거겠죠. 홍콩다방을 처음 기획한 사장님은 무언가 큰 기대를 품고 이 가게를 운영하신 게 아니었어요. 그저 힘들었던 사업 실패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본인이 가진 장점을 잘 캐치해서 이 외식업에 접목을 시켰던 거죠. 실제 사장님이 광동어, 중국어를 현지인처럼 잘 하시기 때문에 홍콩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빨랐고요.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을 진행할 때 이 컨셉과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.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걸 하면 참 좋죠.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이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가진 특장점을 잘 살려서 접목시켜야 남다른 무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. 종강역 근처에 가면 샤오바오 우육면이라는 우육면 전문점이 있어요.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 가게가 처음 생겼을 때 그저 그런 우육면을 파는 매장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스토리가 있는 매장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핫하죠. 사장님이 중국 란저우 출신이거든요. 우육면 자체가 중국 란저우 전통 음식이고요. 이분이 샤오바오 우육면을 차릴 때 그저 란저우 출신이고 뭐 어렸을 때부터 우육면을 먹고 자랐기에 뭐 가게를 차릴 수 있었을까요? 아니에요. 이미 50년째 우육면을 전문으로 파는 중국 란저우시의 가게에서 3년을 넘게 일을 했어요. 이 사장님이. 이 가게만의 완벽한 스토리, 컨셉, 맛이 그래서 탄생된 거고요. 지금 블로그 리뷰만 보더라도 한 600개가 넘어요. 물론 마케팅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뭐 잘 몰라요 저는.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포스팅이에요. 찾아보면 그저 맛과 컨셉 그리고 스토리에 반해서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이라는 거죠. 제 구독자분 중에 이무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도 유튜브를 좀 하셨는데 아주 오래된 구독자 분이세요. 뭐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.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건 상권을 보고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일본의 우동 전문점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였어요.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우동면을 만드는 기술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죠. 발로 반죽을 밟아가면서 말이에요. 이분이 바보라서 창업을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타국에서 몸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진심으로 이분을 존경하기도 하고요. 불황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었어요. 특히나 외식업계에서는 더더욱이요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잘 나가는 가게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브랜딩으로 승화를 시켰어요. 맛은 기본이었으며 이 내실이 잘 다져진 뒤에 마케팅을 해서 폭발을 시킨 거예요. 마케팅은 당연히 필요해요. 요즘 마케팅 없이는 이도저도 안 되는 게 업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건 창업자의 마인드 그리고 식당의 본질 마지막으로 내실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니까요.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그 점을 명심하고 가게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건프로 들어갈게요.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